문제 풀겠습니다. 휴게실에서 만찬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싸운 거는 다 드셔야 됩니다. 여름이라서. 예. 많이 싸우시죠? 나눠 먹으려고. 저도 좀 주시고. 자, 1번. 수업 중에 뭐 드셔도 됩니다. 수업하고 있는데 뭐 옥수수를 드신다든지 고구마를 드신다든지 뭐 샌드위치를 괜찮습니다. 너무 시장하면 머리 회전이 잘 안 되잖아요. 배고프면 안 되니까. 자, 1번. 매수 정권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했죠. 매수 정부 대상은 시설 부지로 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야? 잡종진 토지도 포함이 안 되죠.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정해졌어요. 사업 시행자로 정해졌으면 누구한테 매수 정권을 행사해야 됩니까? 매수 의무자가 누가 돼요? 의무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주택공사가 돼야 되지 특광시장 군수가 아니죠. 그죠? 주택공사가 의무자로 정해지면 채권 발행할 수 없죠. 그죠? 매수 의무자가 주택공사인 때는 바로 나오네.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채권은 누굴 때만 발행한다? 지자체.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매수를 거부했거든요. 청구한 토지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개발 행위 허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시. 없시가 아니고 있시. 받아야 되죠. 3층 이하짜리 일종 건생을 지을 수 있다. 그거는 맞는데 허가 받아야 됩니다. 청구된 토지의 가격 절차에 대해서 이 법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매수할 때 절차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공취법. 채권 발행할 때는 지방재정법. 채권은요 지자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고 매수에 관련된 일반적 절차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공취법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옳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국계법상 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를 받은 소유자가,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대인 소유자가, 지목이 대인 소유자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게 뭐야? 3층 이하짜리 단독이니까 다중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종 건생이죠. 일종 건생.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일종 건생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인 동물병원은 일종이에요, 이종이에요? 일종이죠. 작년에 개정됐죠.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이 원래 면적 규모를 안 따지고 2종 건생이었거든요. 근데 300 미만이면 몇 종? 1종. 300 이상이면 2종입니다. 그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0이기 때문에 뭐예요? 1종이죠, 1종. 노래 연습장은 원래 돼, 안 돼? 원래 안 돼요, 원래. 노래는 원래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수장, 정수장 시험에서 굉장히 잘 냅니다. 양수장, 정수장은 뭐예요? 일종입니다. 일종. 양수장, 정수장 일종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냅니다. 이거 농지법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일종을 대표하는 시설이라고 보셔도 돼요. 양수장, 정수장, 일종 건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되는 게 니은하고 리을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기억하고 디귿은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니은하고 리을이 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케이스 문제인데 조천 문제 이거. 갑 소유 토지는 A광역시 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아이고야 정해졌네.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정해졌어요. 자, 갑 토지에서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될 때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원래 매수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 토지 원칙적 매수 의무자는 누구야? 특광시장군수 구청장 아닙니다. 그죠? A 광역시장이 돼야 되겠죠. 부산시장이 돼야 되겠죠. 이번에 갑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고 건물은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건물도 포함이 되죠. 갑이 원할 때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없죠. 누구기 때문에?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발행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받고 6개월 안에 매수할까 말까를 결정해서 갑하고 광역시장한테 알려주는 거 맞습니까? 맞네요. 이거는 맞네요. 매수 청구하면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자신의 토지에다가 2층짜리 다세대를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문제. 그 다음에 도시공격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4번입니다. 4번. 도시지역에서 장례시설이나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라. 몰라.
에이씨, 사회복지시설 한 개 딱 알고 있는데 복종이라죠. 뭐 어떻게 돼요? 몰라. 이러죠. 이거 자꾸 머리 이제는 싸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몰라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5개의 지문이 있으면요. 5개 지문이 있으면 5개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4개만 알아도 답은 찾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몰라. 도시공개시설 결정, 그러니까 몰라 이게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풀 때, 그죠? 문제를 풀 때 문제를 2번, 3번 읽으면서 시간을 1분을 넘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펜으로 표시를 꼭 하면서 제끼고 가야 됩니다. 뭘 대비해야 됩니까? 찍는 걸 대비해야 됩니다. 찍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필기구를 쓸 때 필기구도 좀 정해 주시면 참 좋아요. 문제 푸는 용도의 필기구를. 그죠? 필기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 손에 딱 붙어야 됩니다. 필기구가. 그리고 되도록이면 검정색보다는 다른 색깔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탕 색깔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X표를 했다든지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급하면 자 3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갑자기 안 보입니다. 그게. 3분 남았다 이라면 여러분들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자 시험 종치기 5분 남았습니다 라는 순간에 갑자기 굉장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5배가 빨라져요. 눈이 침침해지고 진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때 찍는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찍는 경우를. 찍는데 이제 찍을 때 답안지를 옮길 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답안지 어떻게 옮깁니까, 참? 답안지 옮길 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취향이 다른데 그것도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답안지를 바꾼다든지 답안지를 한번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글자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모의고사 치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는 실전이 돼야 돼요. 실전. 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일부러 떨어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점, 실력도 중요합니다. 실력도 엄청 중요합니다. 실력이 중요한데 실력보다도 이제 실력이 올라오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 선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공을 진짜 잘 차. 너무 잘해. 세계에서 공을 제일 잘 차. 근데 큰 경기 앞두고 전날 잠을 못 자는 거야, 야가. 그러면 끝났죠? 그 인류는 아닙니다, 그거는. 인류는요, 그런 까지 조절을 다 해요. 컨디션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거 다 할 줄 아는 게 인류입니다. 프로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골프 칠 때 박근희가 누구지 그거? 박세리 아버지가 박세리를 어디 가서 공을 치게 했답니까? 공동묘지 가서 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홀인을 맨날 한다니까요. 너 치면 넣죠. 눈 감고도 바로 차도 넣지. 근데 이제 큰 경기 앞두고 한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떨리잖아. 그래가지고 픽살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실력이라니까. 그거 진짜 미세한 차이. 양궁 보면 그렇잖아요. 양궁 보면 그죠? 이제 9점을 쏘면 이긴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올림픽 보면 마지막 한 발을 쏘는데 10점 계속 쏘다 막판에 몇 번 쏘니까 8점 이래가지고 금메달을 아는 경우들 있잖아.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바로 그거죠. 막판 역전을 잘하잖아요. 그죠? 신기하잖아 보면. 그게 실력이라니까. 그게 실력. 그게 실력이라고.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운이야. 그게 실력이라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내공이 잘 닦여져야 돼요. 그게 고수하고 1등과 2등의 차이점입니다. 1등과 2등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꼭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안지를 어떻게 옮깁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 풀고 옮기는 분도 있고 또 한 문제 풀고 옮기는 분도 있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본인한테 편한 게 돼야 되는데 그게 평상시에 모여서 칠 때는 다 풀고 옮기다가 갑자기 시험장 가가지고 한 페이지 풀고 옮긴다든지 또 한 문제 풀고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면 그게 내 루틴이 깨져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손해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하고 지금부터 치르는 모의고사 그다음에 동영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인터넷 강의들 학원에 수업 듣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거든요. 학원에서 시간 통제를 해주니까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은 그 시간 통제를 잘 못해요.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은 반드시 실제 시험보다는 한 3분에서 5분을 당겨가지고 시험을 치러보셔야 될 겁니다. 엄격하게.
혼자서 치르니까 엄격하게. 그죠? 그리고 딱 그 시간이 지나면 볼펜을 놔야 됩니다.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모두 치고 나서 보면 그죠? 몇 개 맞췄다 틀렸다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많이 듣는데 이거 맞출 수 있는데 틀렸다. 5문제를 못 풀었다. 5문제 못 풀었는데 5문제에서 3개는 아는 거다. 그래서 원래 맞춘 거는 22개인데 5문제 못 푸는 게서 3개는 아는 거기 때문에 나는 25개 맞췄다. 이렇게 개수를 올리더라고요. 그 의미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 게 본인한테 더 시간을 절약해 주는지 그런 것들도 시간 체크를 해가지고 꼭 내 거로 소화를 시켜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겠으면 몰라 하는 대신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갖다가 빨리빨리 가지고 문제를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부터 이번에 10년 안에 실시인가 말고 실시인가 있네. 매정 거 발생한다 안 한다. 죽었다 깨나도 니는 답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찍어도 이번은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의회로부터 해제 근거로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해제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는 없다. 이것도 죽었다 깨나도 답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어 내가. 3번에 도지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재 이익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도에 안 속한대요. 그죠? 그럴 때는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죠. 둘이 싸운다 이 말이죠. 근데 도가 다른데 막 싸우는 거지.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네.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2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면 사업 시행자가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면적이 큰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정해줍니다. 그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옳은 걸 골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옳아요, 지금? 4번이 옳죠? 1번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몇 번? 4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번 모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다시 제가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잔소리 한 번 딱 할게요. 이 1번을 모르는 거지. 자, 여기서 패착이 어떤 경우였냐면 1번을 모르니까 여기에 별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에 별표 들어가가지고요. 이걸 기본수로 넘어가가지고 찾아보고 기본수에 없으니까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령 찾아보면서 줄쳐가지고 외우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야. 많아요. 이거를 누가 그렇게 하냐면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수능 수험생 또는 고시하는 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남이 다 틀리고 내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 시험은 몇 점 받으면 돼요? 60. 이거 몰라도 시험에 무장이 없어. 여기서 패착이 돼가지고 그 종류를 갖다가 40개를 외우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순간에 사람은 머리에 들어오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밀어 넣어서 40개를 외울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괜찮아. 있다니까. 근데 40개를 밀어 넣잖아. 그러면 자연의 법칙입니다. 야가 들어오는 순간에 다른 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빠져나가. 반드시.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원래 아는 게 헷갈리는 거로 바뀌는 거야. 그래 실수로 떨어집힌다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도 없잖아요. 혼자서 공부하면서 막 그런다니까요. 특히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 막 강의 듣고 막 그런 분들 보면 이상한 거 막 공부해가지고 그죠? 5년째, 6년째, 7년째, 8년째, 9년째, 10년째 막 그냥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수업 시간에 한 적 없잖아요. 그죠? 다 버리라고 싹 다.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 없어요? 있지. 그거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틀리라고 내 문제를 갖다 맞추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거 틀려도 돼 안 돼? 되죠. 공법을 여러분 만점 받으려고 그러면 공법 가지고 5개월 수업해야 돼요. 5개월이 뭐고 1년을 해야 된다. 공법을 여러분들 만점 정도로 실력을 올리려고 그러면 공법 한 과목 가지고 국계법 가지고 5개월 해야 돼요. 5개월. 해도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서. 민법 하나 가지고 2달 만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민총 가지고 여러분 대학 가면 민총 가지고 1년 수업이에요. 1년. 민총 가지고 1년 수업한다고. 민법 총칙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손은 못 댄다 이 말이야. 내가 공부한 양이. 여러분 아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 과목이 6과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택다 문제가 나오면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5번. 국회법상 지자체장은
보증계시를 결정고시 10년 사업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 현황과 단계별 변경을 의회에다가 뭐합니까? 보고한다고 했죠. 의회 보고. 그죠? 자, 장은 국장이 결정고시. 국장이 했네요. 장이 국장이 결정고시한 시설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보고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장은 의회 보고한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시설 결정 해제가 안 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의회 보고한 날로부터 몇 년마다 보고한다? 2년마다 의회에다가 보고한다.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몇 년마다 보고하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아까 검토하면서도 안 했잖아. 몰라? 이런 거. 3번에 의회는 보고가 의회 접수가 된 날부터 이건 안다. 60일 아닌데 며칠? 90일인데 확실히 틀렸으니까. 장은 의회에서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가 된 날로부터 얼마나 소명을 한다? 3개월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겠지. 예,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의회로부터 도지사가 결정한 시설 해제를 권고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권고가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 계획을 군수는 결정할 수가 없어. 틀렸죠. 그러니까 몇 번은 찍어도 안 돼요. 몇 번은 절대로 찍어도 안 돼. 1, 3, 5야. 이게 시험장이다라면 저는 답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찍어야 돼요. 왜냐면 입력된 적이 없는 것은 출력이 안 돼요. 이거는 찍고 넘어가야 되지. 여기서 지금 이게 2년인지 이게 3개월인지 막 고민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요 연습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에서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의 목표나 강의의 목표도 다른데 처음에는 무 상태, 모르는 상태를 알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일정 시간을 지나면서 모르는 걸 알게 강의를 하고 수업을 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거지. 그럼 뭐 이란 이야기입니까? 버리고 아는 것 중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하는 걸 한 번 더 확실하게 다지면서 가는 거 그겁니다. 우리 시험은 모르는 걸 맞추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떨어지는 분은요, 당연히 내년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줄이면 합격하냐면 실수를 줄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실수를 줄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헷갈리는 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상당히 중요한데 9월달 때도요, 9월달 돼가지고, 와, 처음 보는데, 이거? 와, 신기하네, 이래가지고, 그런 거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알고 있는데, 60일인지 90일인지 막 헷갈리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알고는 있다니까요. 통보해주는. 근데 통보해주는 기간이 30일인지 60일인지 90일인지 막 헷갈리잖아. 그죠? 그럼 이걸 90일로 이제 외워야 되겠죠. 90일 외우면 또 헷갈린다고, 이거. 그럼 이럴 때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되겠죠. 의회에서, 의회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가 되고 해제 권고 서면을 장한테 보내주는 게 며칠이라고요? 90일이죠, 90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른, 여러분만이 아는 다른 어떤 장치를 두든지, 그죠? 매수 정권에서 의회는 몇이더라? 90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따로 뭘 만들든지 그런 것들을 따로 뽑아서 이제 외운다든지 자꾸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요거 소명기간이 3개월이고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해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장이 보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러면 해제를 하면 안 되잖아. 그걸 소명을 해야 된다니까. 요거는 도로 설치할 거다, 이거. 그리고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정기국회 때 그 예산 받기로 이미 지역국회의원하고 이야기 다 끝났다. 라고 이제 막 사유를 소명을 하는 거지. 그럼 의회에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제 해주는데 그 소명 기간이 얼마냐면 3개월이 아니고 얼마? 6개월입니다. 6개월.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하고 나면 2년마다 보고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소유자의 해제 신청입니다. 여러분.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 나왔네요. 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10년 안에 사업 시행이 안 된 경우로서 해당 시설 실효될 때까지 20년이죠.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입안을 위한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는 나가라. 그렇죠. 건물 소유자는 나가라. 입안권자는 해제 신청을 받았죠. 얼마 안에? 입안권자는 얼마 안에? 그렇죠. 입안권자는 3개월이죠.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신청을 하면 결정권자는 얼마 안에 2개월이죠. 결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결정의 해제는 결정 해제 위반을 통지한 경우에 위반권자가 신청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이행은 얼마 안에 되라고 했습니까? 6개월. 요게 답이네요. 옳은 것은. 그 다음에 5번에 해제 결정을 신청한 소유자는 결정권자가 해제하지 않기로 정해서 신청인에게 통지하면 행안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해제 심사 누가 신청합니까?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가요? 위반권자 안 되면, 결정권자 안 되면 국장, 행안부가 아니잖아요. 국장한테 가야죠. 그죠? 자, 4부로 들어갑니다. 시설사업은 절차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절차 속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건데, 한번 볼게요.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시설사업은 이렇게 정의되죠. 뭘 먼저 만듭니까? 그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는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죠. 그게 실시계획입니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뭘 받고? 인가 받고, 이게 고시가 되죠. 실시계획 인가되니까 사업을 뭐 한다? 실시하겠죠.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 토지를 수용하든지,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하든지, 각종 서류를 무상열람하든지 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사업은 이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끝나고 나면 공사 완료 보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시도 대도시가 해주고, 끝나고 나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절차는 종결되거든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글자 그대로 단계별로 뭐 하는 계획이더라?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뭘 집행하는 거냐면요,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집행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뭐 돼야 된다고요? 결정 고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얼마나 만들어져야 된다? 3개월이고, 정비사업을 할 때는 몇 년? 2년 안에 집행계획을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수료합니다. 1단계는 몇 년 안에 시행하는 사업? 3년 안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연차별 계획이라 부르고,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그러니까 사업을 언제 하고, 돈은 어떻게 확보하고, 확보한 돈은 어떻게 보상하고 라는 걸 잡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만드는 게 맞다? 사업 시행자가 만들고,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되는 게 원칙이냐면 누굽니까? 관리계획의 위반권자. 위반권자가 누군데라니까 행정청 싹 다다. 그래서 법조문에 보면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 누구더라? 위반권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칙적으로 누가 만드는데라고 하면 원칙적 위반권자인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누가 만드는데라면 국장이나 도지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드는 사업 시행자가, 그죠? 사업 시행자로 뭐 된다? 확정이 됩니다. 확정. 자, 사업 시행자는요, 행정청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비행정청이 할 때는 원사업 시행자로부터 뭐 받으라?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이 야로부터 지정,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야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 토지에 수용을 하든지,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을 하든지, 그죠? 각종 권력적 행위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권리가, 재산권 침해가 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이 권리구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이때 비행정청이 수용이나 타인 토지 출입 같은 권력적 행위를 하면서 내 권리가 침해됐을 때, 침해된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행위를 한 비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심판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적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은요, 피고가 항상 누가 되냐면 행정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된다?
지정권자. 권한을 준 사람. 그 누구야? 지정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되고, 비행정청이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이 만약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민간이 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려고 하면 면적 3분의 1을 마고, 그렇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해야 됩니다. 시설 부지의 3분의 1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게 3분의 1이거든요. 소재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 사업 시행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실시계획 만들고, 실시계획 추상지계획 굳혀지겠죠. 그죠? 인가 받고, 인가를 누가 하느냐면 시도 대도시가 인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을 해줬죠. 그럼 가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인가를 한다. 실시계획은요, 사업을 하는 계획이거든요. 추상지기장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하는데, 인가를 해줄 때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조건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그걸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무슨 인가를 받아요? 변경은 인가를 받는 게 맞죠. 근데 이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신고하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명칭 변경이라든지 면적 10% 미만 변경이라든지 하는 등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면 되고, 사업을 하면 이제 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권한을 주는데라고 하실 때, 그걸 한번 적어보면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도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없고, 분할할 수 있죠. 공시송달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시설 부지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이거 너 마음대로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처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하면 안 되고, 처분하지 말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처분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처분 행위는 뭘 보고 있더라? 무효. 취소가 아니고 뭐더라? 무효. 그러면 이제 준공검사를 시도 대도시가 해주고 절차는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인 절차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몇 개월 안에 만들라고 했어요? 3개월이죠. 근데 만들었는데 안 만들었어. 만들라고 법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안 만들었어. 두 번째는 만들긴 만들었는데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이 안 됐어요. 1단계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2단계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이럴 때 토지 소유자가 여전히 옛날처럼 기다리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때도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매수청구에서 활용은 어떻게 활용했냐면 튼튼 이래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짜리 단독 2종 건생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임시로 활용합니다. 임시로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3층의 단독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이 있었으면 그 건물을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쓰는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정도까지만 토지를 말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역시 그거 활용할 때도 뭐 받는 게 원칙이냐면 개발, 행위, 허가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빠뜨린 게 있나? 볼까요? 시설사업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가 시설사업이죠. 몇 개월? 3개월. 안에 수립한다. 정비사업 몇 년? 2년.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 시장, 군수. 관리 입안권자입니다. 국장, 시도, 시장, 군수.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포함해서 1단계, 2단계. 매년 2단계 계획을 검토해서 1단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조기 집행이 필요하면.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입니다. 누구한테는 게 원칙인데 입안권자. 외주로 비행정청은 뭐 받아서?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민간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면적 얼마? 3분의 1. 토지를 마고 소유하고, 소유총수 얼마? 2분의 1. 행정심판이나 쟁송은요, 권리구제는 행정청이 아닌 사람, 시행자가 한 처분이란 것은요, 권력적 행위를 말합니다. 처분. 당의 시행자를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지정을 누가 하냐면 야가 하거든요. 입안권자, 행정처. 에게 심판을 만다,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시행자가 작성하고 시도, 대도시가 인가하는데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받죠. 조건을 붙일 수 있죠. 환경, 위기.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 예치할 때는 여러분 공공은 이행 보증금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업을 분할하게 되면 109, 209, 309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하는 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착수하고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완료 공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기별 집행계획과 관련된 권리부재, 토지를 활용할 수 있죠. 어떻게 활용했어요? 임시로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기존 건물을 개축, 재축하는 상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명칭 변경, 그 다음에 구역 경계가 안 바뀌는데 면적 몇 프로? 10% 미만 변경, 그 다음에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은 안 하는데 현상 유지 목적으로서는 대수선이거나 개축, 재축하는 정도로는 변경인가를 안 받고 하면 된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실효제도가 이게 이제 한 6, 7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시험에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요거는 기본 강의할 때 요약적 강의나 등등 이론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본격적으로 출제하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문에 섞기가 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출제됐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 외워야 되는데 외우면 헷갈리피.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이해하는데 1분이면 되거든요. 제가 설명 들어볼래요? 1분 아닙니다. 1분은 아니고 3분은 걸릴 것 같아. 봐봐.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됐거든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업집행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발생한다? 내정금 발생하죠. 매수정군을 막아봐요. 어떻게 안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 요 10년 동안 방치가 어떻게 방치돼야 돼요? 무단이죠. 작년에도 문제 나왔지만은 실시계획인가나 그의 유사 절차가 있어. 즉 실시계획을 만들어 삐어 사업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어. 그러면 조금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0년이 다 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매수정권 들어올 것 같거든. 그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매수정권을 막아야 될 것 같거든. 왜냐면 매수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채권 발행해야 되고 와가지고 또 민원 제기하고 막 시끄러울 것 같아. 그죠? 그럼 벌써부터 깽가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살살.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막아야 된다고. 막는 방법이 뭐 있어요? 현 제도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돈 주든지 채권 발행하든지 그 말고는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만들어 피면 된다? 실시계획 만들어 피면 돼요.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가를 받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정권이 스톱돼 버립니다, 이게. 맞습니까? 채권이 발생했다가 만다? 스톱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침해가 오냐?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막았어요, 지자체가. 이렇게. 그죠?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실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시를 하면 되는데 얘들이 실시를 안 해. 그러니까 원래 실시계획을 만드는 목적이 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 권리를 더 침해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침해하려고 만들었잖아. 그죠? 이걸 막으려고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실시계획을 뭐 해버린다? 날려버립니다. 실시에 날려버립니다.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몇 년 안에?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도록 수용 절차가 진행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수용 절차가 진행이 안 되냐면 재결 신청이 없어요. 재결 신청. 재결이라는 것은 수용 가격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불복을 제기하는 걸 재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도 재결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수용 절차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5년이 지난 날에 그 다음날 효력을 날려버립니다. 끝. 이 답니다. 다 했는데. 근데 만약에 소유권을 3분의 1로 확보했어요. 소유권 3분의 1을 확보했으니까 사회 움직임이 진짜 있네, 이제. 그때는 5년이고 몇 년? 7년. 소유권 전부를 다 확보했어요.
전부를 다 확보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실시계 날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럴 때는 효력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이게 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결정 고시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죠?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 효력을 만다? 효력을 상실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근데 한번 봐요.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데 20년 되기 전에 실시 계획이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20년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관리 계획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20년 이후에 실시 계획이 실효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실시 계획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20년 실시 계획이 실효될 때 관리 계획은 만다 효력을 상실한다. 결론적으로 봐봐요. 설명드려야 돼.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0년하고 실시계획 실효 간의 시간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죠? 두 개가 붙어버리지. 그럼 언제 효력을 상실한다? 늦었을 때. 늦게. 야하고 두 개 붙어버리지. 늦었을 때 효력을 상실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끝. 되도록이면 실시계획이 실효된다. 실시계획이 실효된다는 것은 실시계획을 만들었다 이 말 아이가. 사업의 의지가 보여줬잖아. 그럼 최대한 기다려준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효력은 언제,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붙어버리면 항상 효력은 언제 상실한다? 늦게. 그게 결론이야.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죠. 관리계획 실효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그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뭐해라? 고시해라. 실시계획 실효.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이후에 만들었어요?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만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돼.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만들어는 것은 뭘 막자? 권리 침해를 막자. 권리 구제를 막자. 매수정권을 막자. 근데 실시계획을 만들고 나서 몇 년 안에 5년이 지나도록 재개일 신청이 없다는 것은 수용 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5년이 지난 날에 그 다음 날 실시계획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면적 얼마나 확보했어요? 3분의 1을 확보했죠. 그럴 때는 3분의 1 확보했으니까 착하잖아. 그러니까 5년이고 몇 년? 7년. 그 다음에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 모든 소유권 확보했어요. 그러면 실시계획 효력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실효하고 관리계획 실효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관리계획 결정고시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하면 20년 되는 날에 그 다음날 늦게. 2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실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하는 날 관리계획 효력을 상실한다. 늦게 상실한다. 끝.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게 취지는 되도록이면 실시계획을 만들었으면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할 때까지 유지를 시켜주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풀어볼까요? 1번. 국토계획 및 영향법령상 사업의 단계별 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단계별 편계획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한다.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계획, 재정비 촉진, 그죠? 이럴 때는 정비사업이죠. 이럴 때는 몇 년? 2년입니다. 맞네요. 단계별은 1, 2단계로 구분 수립하되 3년 아니면 일단 왜 그래? 3년 후에는 2단계. 단계별 편계획은 누가 만드는 원칙이더라? 터, 시장, 군수, 원칙적 위반권자네요.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할 때는 직접 단계별 편계획을, 국장도 단계별 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죠. 다 맞네. 5번. 특광시장 군수는 단계별 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겠죠. 의회한테 의견 듣겠죠. 수립하고 특광시장 군수는 직접 공고를 합니다. 근데 국장이나 도지사는 예외적 위반권자고 예외적 단계별 편계획 수립권자거든요. 이들이 수립한 단계별 편계획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송부해준다?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를 해주면 송부를 받은 특광시장 군수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려버렸습니다. 2번.
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시설 사업은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죠.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사업 대상 지역을 분할할 수 있죠. 분할하게 되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만들 수도 있죠.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는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주택공사가 아닌데 누구일 때만 민간. 틀렸네. 도시공약시설에서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에 따르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보는데? 그죠? 틀렸죠? 도시공약시설에서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에 따르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아니죠? 도시공약시설에서는 언제를 사업인정고시로 봅니까? 실시계획인가죠? 실시계획인가? 틀렸죠? 두 개네 이거. 3번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는 대상 토지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총수 2분의 1 해당되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네. 미안합니다. 받지 않아도네요. 뒤를 아니겠네. 동의를 안 받고도 시행자가 된다. 맞네. 죄송합니다. 받지 않아도래. 맞죠? 받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국장이나 시도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조치라 것을 조건부로 인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은 제가 문제를 잘 못하겠습니다. 맨 뒤에 문장은 안 읽었습니다. 맨 뒤에는 않고도 저처럼 문제 풀면 안 된다는 예시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내가 틀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회법상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대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고 1단계 포함되지 않았는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뭘 할 수 있어요? 임시로 3층은 안 되는데요. 단독. 가설 건물은 되죠. 일종 건생 돼요? 아닌데 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작물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형질 변경은 돼요. 답은 할 수 있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니은하고 리얼이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그죠?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는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소유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다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동의를 받는 것은 누구더라? 민간일 때만 받아요. 민간. 그죠? 좀 전에 문제 풀었죠. 주택공사는 뭐예요? 행정청은 아니죠. 주택공사 행정 아니잖아. 행정청이 누구예요? 행정청이 누구예요? 깡패, 국가지자체. 행정청은 깡패, 국가지자체. 그죠? 그러니까 주택공사는 행정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공공이죠. 동의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요. 그죠? 누굴 때문에 동의받는다고요? 민간. 틀렸죠. 사업 구역 경계가 안 바뀌는데 면적 10% 미만을 바꿀 때는 실시계획에서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국장 시도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조치라 것을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환경, 위, 기반 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맞네요. 실시계획을 바꿉니다. 변경을 할 때는 기존 시설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할 때는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가. 특광시장군수는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재원조달계획이나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단계별 편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1번에서 나왔네요. 5번 한번 풀어볼까요? 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누구한테 인가받고요? 국장한테 받아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받는 게 원칙이더라? 시도, 대도시. 실시 인가권자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니랍니다. 행정청이 아닌데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처분, 권력적 행위를 해서 그죠? 국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럴 때는 그 행위를 한 시행자를 피청구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데 안 되고 지정권자를 상대로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네요. 맞네요.
사업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하는 경기도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 안양과 과천에 걸쳐 시행이 될 때는 둘이 협의해서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근데 어디 안에 있냐면 경기도 안에 있죠. 그러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마음대로 지정을 하면 되죠. 맞죠?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조건부로 인가할 때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시행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게 아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누구는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한다? 공공. 틀렸네요. 지방공사가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또 지방공사는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이기 때문에? 공공. 누굴 때만 동의받으러 했어요? 민간.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후에 나왔네.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 실시계획 실효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안에 재개월 신청을 안 했다. 즉 수용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5년이 지난 날에 그 다음날 실시계획을 만다 효력을 잃죠. 이번에 재개월 신청을 안 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아이고야 3분의 2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한을 확보했으면 5년에서 몇 년으로 7년으로 봐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에 재개월 신청 없이 모든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효력 상실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10년 지난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 게 아니고 효력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 3번입니다. 4번에 20년 되기 전에 시설결정 고시부터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사업 시행이 안 되면 언제 효력을 상실합니까? 20년 되는 날에 그 다음날 20년 되는 날 다음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면 언제?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날 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답은 3번에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7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그거 풀었던 문제입니다. 8번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시설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사업 대상 지역을 2개로 분할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하게 되면 실시계획도 분할된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까? 전체 구역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전체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됩니까? 분할된 지역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까? 분할된 지역별로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틀렸네요. 등기 속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 복사 등 초본 교부를 무료로 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주소 그 수가 불분명하거나 송달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시 송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수용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공유지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관리용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위반하는 행위를 하죠. 그죠? 물어본다. 취소입니다. 무효. 답은 나왔네요. 1번에서. 수용은 절차입니다. 수용은 여러분들이 자 바로 그냥 당해 토지하고 인접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당해 토지는 뭐 할 수 있고 수용, 인접지는 안 돼. 수용의 객체는 4개죠.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수용할 때는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치법 몇 프로? 98%. 특례가 2%가 있죠. 하나가 사업 인정 고시 특례. 아까 문제 풀었습니다. 언제를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인가? 재결기간은 언제까지 재결 신청하면 돼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1.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도시공객시설 부지인 당해 토지와 인접 토지는 그죠? 사용은 돼요. 근데 당해 토지는 수용되는데 인접지는 수용할 수가 없어. 수용의 대상은 토지, 건물, 물건, 권리가 대상이 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거든요. 기억이 있으면 안 되고 리얼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이 5번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됐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언제를 사업 인정 고시로 봤습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재결 신청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결 신청 기간은 언제기 때문에 사업 시행 기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너무 많다 이거. 뭐 이래 많노? 10번.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옳은 것은. 타인 토지 출입이 여러분들 2번 연속 나왔어요. 최근에 작년, 재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2번 연속 나왔습니다. 올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돼. 그래도 해야 되죠. 지문에 섞일 수 있거든요. 간단한 거라서 뭐 바로 합시다.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사 3일 전에 통지해 줘야 돼요. 됐지? 출입할 때 행정청은 어떻게 출입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행정청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반바지 입고 가면 돼요. 비행청은요? 그렇죠. 정장 넥타이 메고 허가증 들고 가야 돼요. 끝. 사용할 때는 3일 전에 통지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뭐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어떻게 한다? 동의가 안 되면 뭐 한다고요?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출입처럼 비행정청은 정장하고요. 넥타이 메고 뭐 받아라? 허가 받고 가야 됩니다. 출입할 때 일출 전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해 뜨기 전에. 아이고 부지런하네. 일몰 후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누구 승낙 받아라?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뭘 청구한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손실보상은 누가 한다?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킨 사람,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고 보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출입입니다. 자, 1번.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출입할 때는 특광시행군수한테 행정청은 행정청이라고 딱 못을 박아빛습니다. 허가 안 받고 7일을 맞네요. 일출 전 일몰 후니까 누구 승낙? 점유자죠. 탈락이죠.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를 재력시행 임시동로로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없죠.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특광시행군수한테 뭐 받고 허가 통지하는 게 아닌데 누구만 통지합니까? 행정청이 통지하는데요. 다 틀립니다 이거. 답 5번이겠네. 타인 토지의 출입 재료적적 임시동로로 일시 사용하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한테 뭐라 보여줘야 됩니다. 관계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수업할 때? 관계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독거. 거기는 걔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나왔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비용은 누가 내야 돼? 비용은 누가 내야 돼? 지가 비용을 냈는데 그 지가가 국장이야. 그죠? 그러더니 이익을 본 지자체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죠. 있는데 바로 가가지고 돈 내놔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협의하고 합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시도가 비용을 냈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보죠. 그럼 이익을 본 지자체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제일 먼저 뭐하고?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럼 누가 결정해 준다? 행안부. 그 다음에 신구도 마찬가지로 관할이 동일하면 협의가 안 돼가지고 싸우죠.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행안부.
5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용을 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거는 최대 얼마? 50% 넣으면 안 되죠. 근데 50% 비용 부담을 시킬 때 최대가 50인데 4개는 빼요.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뺍니다. 자, 보면서 할까? 그래, 있으면서 왜 안 보고 하노? 보고 하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조. 보조는 행정청일 때 보조받는 거하고 비행청일 때 보조받는 범위가 다른데, 행정청일 때는요, 행정일 때는 기초산하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몇 프로까지? 80%. 나머지 비용은 50이고, 비행정청은 얼마까지 보조줍니까? 3분의 1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이거하고 어디서 또 놓을 거냐면 도시개발법의 메인 뒤에 가면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두 개가 거의 90%가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법에 가면 전기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출제가 되든 여기 출제가 되든 어디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파트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풀어볼까요? 비용 부담입니다. 시설 사업에 대한 비용은 지자체가 사업을 할 때는 해당 국가, 지자체가 하는데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죠. 누가 내야 돼요? 지가 내야 된다잖아.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구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이 아니야. 행정청이 아닌데 이익을 봤어. 그러면 그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본 지자체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국장, 시도, 시군구일 때는 비용 부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비행정청이 비용 부담을 했을 때 그 이익을 본 지자체한테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삭제했습니다. 한 7년 됐네요. 그 조문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시도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비용 부담을 시킬 때 시도에 속하지 않는답니다. 협의하는 게 맞는데 시도가 달라요. 그 시도에 속하지 않으니까 협의가 안 된대요. 누가? 국장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행안부. 국장은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구가 있으면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시도, 시군의 비용 부담을 시키기 전에 누구하고 협의한다? 행안부. 다 틀립니다, 이거. 비용을 부담시킬 때 비용 총액은 사업비 얼마를 넘지 마라? 50%를 넣으면 안 되는 거 맞죠?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는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답은 5번에서 깔끔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 12번 마지막 문제네요. 국회 법령상 비용 부담입니다. 옳은 것은이죠. 1번 시도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광역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선화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보조받는 게 얼마? 80%. 행정청이 한답니다. 시설사업의 비용은 조사, 측량, 설계, 관리비를 뺀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는 얼마까지 보조해 줍니까? 보조 50이죠. 비행정청이라고 했거든요. 디귿은 얼마? 3분의 1. 이 숫자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쉽시다. 쉬었다가 지구 다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